안녕하세요. 스터디파이 이번 강의는 도도 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코드 리뷰까지는 안 하고 이제 도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특히 유니스와 V2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와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레퀴짓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디티 그래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덱스 매테리얼 저번에 나눠드렸던 거 이제 페이퍼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앱 들어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써놨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 링크 가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냐 하면 이제 도도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메커니즘에 보통 저희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는 이제 AMM이라고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도도에서는 오토메이티드가 아니에요. 어떤 액티브한 조치가 있어가지고 프로액티드 마켓 메이커로서 이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떤 익스터널 소스로부터 이제 프라이스 피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피드를 받았을 때 그 결정된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리저브를 이동을 시키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는 뭐였어요? 어떤 트레이더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델이었다면은, 프로액티브 마켓 메이커는 이제 CEX나 아니면 다른 오라클을 따가지고 내가 가격을 결정을 해요. 가격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인폼드 트레이더겠죠. 보통은 이제 어인폼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랜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인폼드 트레이더가 가격이 변했는데 얘는 변하지 않았네, 리저브는 변하지 않았네를 보고서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퀄리브리움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CEX 가격이나 그런 거에 덱스 가격이 컨버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하이 펀드 유틸라이제이션, 이제 가장 큰 건 뭐겠어요? 네,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많이 낮췄다. 도도가 어떻게 낮췄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결국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낮췄다는 건 다이버전스 로스를 낮췄다는 것과 동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이버전스 로스를 낮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싱글 리스크 익스포저라고 했는데, 이제 유니스와 V2나 뭐 다른 걸 봤을 때 보통 페어로 들어가잖아요. 페어 토큰이 생겨가지고 토큰 제로와 토큰 원이 같이 쌍으로 묶여서 들어갔었는데, 내가 이제 한 에셋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니스왑 V3를 먼저 배워서 그런데 유니스왑 V3보다 도도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 V2 같은 모델만 비교원으로 삼아서 보시면, 유니스왑 V2는 어떤 토큰 제로와 토큰 원이 같이 페어로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가격 레이시오에 맞게 그 리저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도부터는 이제 싱글 에셋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싱글 리스크 익스포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쓰이는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드 피는 이제 트레이드 피, 트레이더가 이제 수합을 하면서 내는 피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가져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메인테이너 피는 이제 프로토콜이 가져가는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스드로우 피가 있는데요. 밸런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밸런서는 싱글 에셋을 그 디포짓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싱글 에셋을 디포짓 했다가 위스드로우 할 때 만약에 B가 없다면 어떤 거겠어요? 내가 어떤 토큰 제로를 디포짓 했다가 위스드로우 할 때 토큰 원으로 뺐어요. 결국 이거는 수압이라는 과정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압을 할 때는 항상 어때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그만큼 B를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도도도 밸런서와 마찬가지로 위스드로우 B를 가짐으로써 디포짓은 할 때는 B를 걷지 않는데, 위스드로우 할 때는 이제 B를 거둠으로써 수합을 할 때 B를 걷는 메커니즘과 같게 만들었다. 네, 들어갈 때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도에 대해서 이제 프로스 앤 콘스를 배우면서 네, 끝내게 되고 오늘은 코드 리뷰는 또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강의 파트 2에서 코드 리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도도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프로액티브 마켓 메이커에 대해서 그건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 프라이스가 바뀌는데 사실 덱스에서는 어떤 아비트라저나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리저브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리저브를 넣었는데 어떤 다른 익스터널 소스가 없으면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막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 싱글 에셋을 넣은 거를 빼야겠죠. 빼서 그냥 CX에 파는 게 낫죠. 결국 덱스의 메커니즘 자체는 이게 트레이딩 볼륨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 나는 그만큼 수압비를 얻으니까. 내가 이 어떤 프라이스 레인지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트레이딩 볼륨이 크면 클수록 여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얻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라이스가 변할 때 많이 변하지 않는 걸 원해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 근데 이제 도도에서는 어떻게 바꿨냐?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트레이더들이 그 프라이스를 바꿔줘가지고 뭐 여러 메커니즘 상에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잃는 구조였어요. 근데 도도는 뭐냐? 어떤 프라이스 피드를 알아서 커브가 바뀌어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딩 하는 어떤 그래프가 지금 옛날에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이 정도 됐는데 얘가 프라이스가 변했어요.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은 도도 커브가 시프트가 일어나서 이제 만약에 같은 프라이스 어떤 트레이딩 볼륨, 네, 트레이딩 어마운트를 이만큼 했을 때 올라가는 가격이랑 실제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가격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켓 프라이스가 바뀌면은 원래 AMM은 어땠어요? 직접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트레이드를 해주기 전까지는 프라이스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트라저한테 완전 디펜던트한 구조라는 거죠. 근데 PMM은 어때요? 그래프 자체가 그냥 어떤 익스터널 소스에서 주는 프라이스 피드에 의해서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시프팅이 있다는 거고 프라이스 커브가 움직인다. 그럼 PMM 프라이스 커브는 이제 내가 어떤 가격이 들어왔을 때 보통 어때요? 이제 타임 디펜던트하게 보면은 이제 오더북이 있어요. 오더북. 오더북이 있을 때 현재 프라이스에서 가장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타임에 대해서 어떤 윈도우 시간만큼 적분을 한 값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트레이드가 많이 돼서 처음에 그 오더북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거래된 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네, 현재 커런트 프라이스에서 많이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PMM 프라이스는 결국 그런 오더북의 방식을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스냅샷들이 계속 여러 개 있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 프라이스 레인지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프라이스 변화가 작게 나타나게 해줘야겠죠? 네. 작게 나타난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 프라이스를 반영을 많이 해줬다. 결국 오더북 메커니즘을 덱스에서 가장 잘 따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 프라이스가 그대로 계속 반영이 되니까 얘네들은 보통 AMM 아비트라저들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모델이라면 이제 PMM은 가격은 결정이 돼요. 어떤 프라이스 피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리저브를 바꾸는 거를 내가 이만큼 가격이 좋아. 그러니까 너네 트레이드 해 라는 말이죠. 그래서 프리퀀트 트레이딩을 액티베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어떤 외부의 트레이더들의 좀 디펜던트 한다라는 거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MM은 완전 아비트라저들이나 아니면 다른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결정되는 모델인데 PMM은 가격은 결정이 외부적으로 되지만 어쨌든 어떤 아비트라저나 트레이더들한테 디펜던트 하다. 이게 온체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면서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와 V2와 다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비드 사이드가 있고 에스크 사이드가 있어요. 이 비드 사이드는 뭐냐면 매수를 한다는 뜻이고요. 에스크 사이드는 매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도도 커브가 이제 유니스왑 커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도 커브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여기 평탄한 구간이 있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극명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크 사이드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결국 어떤 페어가 리저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싱글 에셋이 디포짓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터널 소스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돼요. 리저브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스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가 어떤 트레이딩 볼륨이 있잖아요. 트레이딩 볼륨이 어느냐에 따라서 프라이스가 급격하게 치솟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평탄하게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리저브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도는 스냅샷, 그러니까 오더북의 스냅샷을 많이 따랐다고 했는데 비드, 데스크가 있는데 스프레드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매수호가 매도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호가는 1.001, 매도가는 뭐 0.009, 그리고 이 차이 0.002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 그러니까 최적의 매수 매도가의 가격 차를 스프레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온체인에서는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과 같이 아예 기울기가 다르겠죠. 내가 이만큼 살 때 어떤 프라이스가 변하는 델타 값이 에스크와 비드가 다르다.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 리저브에 따라 다르다. 네, 싱글 에셋이 얼마큼 쌓이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라는 건 또 뭐냐 하면 이제 쿼트 토큰과 베이스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쿼트 토큰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뭐 원화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 토큰이라는 거는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 1 베이스 토큰을 사는데 쿼트 토큰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도는 다이버전스 로스를 진짜 획기적으로 줄였어요. 왜요? 어떻게 아비트라지를 많이 일으키게 함으로써 왜? 프라이스가 알아서 변하니까 아비트라저의 인디펜던트하게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사는 어떤 베이스 토큰 어마운트는 아비트라저들이 파는 이제 토큰 베이스 토큰 어마운트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데 결국 그 다이버지는 안 하는데 수압 볼륨이 올라가니까 결국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얻는 양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무관하다.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프라이스 피드를 주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피는 이제 아웃풋 토큰에서 찰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토큰과 쿼트 토큰이 어느 정도 양에 있는지에 따라서 ROI가 다르다. 같은 PMM 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토큰 A가 있는데 이게 엄청 희귀해요. 뭐 당연히 프라이스도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얘가 내가 그만큼 토큰이 없는 만큼 내가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겠죠. 쉐어 양이 내가 더 많을 거니까 다른 더 많은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ROI가 다르다. 그리고 B는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거는 유닉스와 V2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쉐어만큼에 비례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유닉스와 V3를 보면서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에 대한 개념을 봤는데 저번에 이 커브와 도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오더북 스냅샷이랑 도도랑 같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정정을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도도는 다음과 같은 모델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M의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는 이제 미드 프라이스, 현재 커렌트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K는 각각의 뭐 프라이스가 내가 이만큼 사면은 얼만큼 올라가는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마켓 메이커는 결국 내가 이만큼 사는 볼륨이 시장에서 없어지니까 프라이스가 바뀌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게 얼만큼 변하냐에 대한 슬로프가
X가 K인 거고요. 그다음에 B0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토큰이 원래 풀에 얼만큼 있었냐.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베이스 토큰이 얼마나 남았냐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urrently 풀에 얼만큼 있냐.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는 이제 그냥 CSMM, Constant Sum Market Maker겠죠. 그래서 어떤 프라이스, 그 커런트 프라이스가 있고 어떤 슬로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1차형 함수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쿼트 토큰인 거고요. 얘는 베이스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프라이스는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더 조금 뭐 판다. 내가 판다라고 하면 프라이스는 내려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1차로 이제 프라이스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리퀴디티는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현재 커런트 프라이스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스 유니스와 V2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다 리퀴디티가 분산돼 있다. 0에서 무한대까지 똑같이. 근데 도도에서 만약에 1차원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리퀴디티가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만 공급이 되겠죠. 무한대까지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오더북 메커니즘에서 어떤 윈도우 사이즈만큼을 좀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커런트 프라이스 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커런트 프라이스 상에서 프라이스가 바뀌는 비율이 적어야 된다. 그럼 그만큼 리퀴디티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은 그거를 표현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모델이 이제 어니븐 디스트리뷰션에 어, 표현을 못한다. 결국에 이제 미드 프라이스에서 더 많은 가격 가격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트레이딩 볼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니븐한 거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면은 어때요? CSMM의 가장 큰 단점은 뱅크럽이 일어난다. 네, 뱅크럽이 일어날 때 대처를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리티를 줘야겠다. 왜? 언이븐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어떤 컨센트레이티드 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절대 뱅크럽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위해서 P는 I, 그러니까 커런트 프라이스의 B분의 B0라는 넌리니어리티를 줬어요. 뱅크럽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팩터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K라는 변수인데요. 그 K가 리퀴디티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K가 어떤 슬로프에 대한 거를 대신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내가 이만큼 트레이딩 볼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근데 0과 1 사이인데 0이면은 스티프니스가 엄청 커가지고 그냥 프라이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이면 뭐다? 그냥 유니스와 V2나 그냥 CPMM 모델과 같다. 네,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0과 1 사이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K가 증가하면 프라이스는 일라스틱해진다. 그리고 어떤 토큰 퀀티티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좀 더 센시티브하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스를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살려고 하면은 적분을 해야 돼요. 프라이스가 있고 그 프라이스는 각각의 스팟 프라이스이다 보니까 이만큼의 밸런스를 적분을 하는 게 내가 토탈 얼만큼 퍼트 토큰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P가 I 곱하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B분의 B0예요. 근데 밸런스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B분의 B0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텀이 나와버려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솔리티, 그러니까 EVM 계열에서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연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로그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도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거를 풀어보자. 그래서 B분의 B0 텀에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줬어요. 제곱을 해주면 좋은 게 뭐예요? X제곱분의 1을 D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디비전 하나잖아요. 로그 텀이었던 거를 디비전 하나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다음과 같이 풀려다가 그냥 i 곱하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k의 b분의 b제로 제곱 텀을 더하자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싱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이제 P 마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1 베이스 토큰을 사는데 코트 토큰이 몇 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코트 토큰이 몇 개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도는 프라이싱이 어떻게 되냐면 리저브 수에 의한 게 아니라 익스턴 소스에 의해서 프라이스 피드로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시장 참여자 뭐 아비트라저나 트레이더들이 그걸 리저브들을 메꾸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B0는 이제 타겟팅하는 어떤 베이스 토큰의 리저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B가 B0보다 작다. 그러니까 원래 베이스 토큰이 더 많은 지금 적은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프라이스를 더 올려주면은 지금 내가 그 커런트 프라이스에 맞춰도록 누군가 팔겠죠. 그래서 지금 R은 1-K 플러스 B분의 B0 제곱 K인데 B가 B0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현재 커런트 프라이스보다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아비트라저들이 팔게 되는 거고. 그리고 Q가 Q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반대로 커트 토큰에서는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겠죠. 왜 베이스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커트 토큰의 입장에서는 더 사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외의 상황, 지금 세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는데 세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S는 R은 1인 경우다. 결국엔 이퀄리브리엄이 맞춰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파라미터 각각의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마켓 프라이스, 네, 베리어블 마켓 프라이스가 뭐 오라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인 리퀴디티 파라미터, B0는 이제 리그레션에 대한 타겟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B는 실제로 풀에 얼만큼 베이스 토큰이 있지, Q0는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으로 해서 얼만큼이 있어야 하는지 이퀄리브리움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Q는 마찬가지로 커트 토큰의 현재 풀에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리그레이션이 필요한가? 왜 프라이스가 계속 바뀌는 거를 그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줄여주고 그게 받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의 오퍼튜니티 코스트를 줄여준다. 다이버전스 로스를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즈 케이스는 다양해요. 이제 도도에서 만든 게 일단 클래식 풀은 프로액티브 마켓 메이킹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익스터널 프라이스 비드를 넣어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프라이스를 정하면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은 싱글 에셋만 해도 알아서 아비트라저들이 아니면 어떤 다른 트레이더들이 그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는 받아오고 그다음에 k는 0과 1 사이. 그래서 PMM은 계속 말했던 거예요. 그냥 기회비용 줄인다. 왜? 프라이스는 리저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익스터널 소스, CEX나 뭐 다른 덱스의 오라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이어 캐피탈 이피션시를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 왜? 내가 항상 페어로 유니서 VT에서 넣었는데 그냥 싱글 에셋으로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도도는 CPMM, AMM의 확장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니스와 V2에서는 XY는 L 제곱이었어요. 근데 여기 PMM에서는 어때요? B가 B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베이스 토큰이 줄어든다. 베이스 토큰을 산다라는 거죠. R은 B분의 B0 제곱. 언제? K가 1일 때. Q가 Q0보다 작을 때. R은 Q0분의 Q 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제 Q와 B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삼게 되면은 결국에 XY는 L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트레이딩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겠어요?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겠죠? 뭐 1달러 비슷하게 패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K 자체를 0에 가깝게 맞춰줘요. 그래서 K는 0.001에 가깝다. K가 0이면은 아예 1달러 그 가치 1대1로
교환이 되는 건데 실제로 USDT, USDC, 다이 같은 게 디페깅이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라 0.001로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밴딩 머신이라는 거가 도도의 엄청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싱글 에셋을 디포짓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리퀴디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도 런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low barrier to entry, automated market making. 네,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프로젝트가 런칭을 할 때 유니스왑 V2 모델에서는 직접 그거를 뭐 받은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뭐 받거나 해서 툴을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보통 프리세일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프리세일은 진짜 한 몇 초면 동이 났었거든요. 작년과 같은 불장인 경우에. 그래가지고 후발주자들이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해서 툴을 조성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토큰 하나만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토큰이 아니라 다른 페어를 같이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에 내가 이 토큰 양이 뭐 몇 억치라고 하면은 그 몇 억이 USDC나 USDT 아니면 다른 뭐 거기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거를 도도 밴딩 머신은 엄청 쉽게 풀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 에셋을 하나만 공급을 해도 된다. 근데 에셋을 왜? 프라이스를 익스터널 소스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팀은 이제 이 리퀴디티를 100% 토큰만 있어도 돼요. 0%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도.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에셋을 넣으면서 그 토큰을 살 수 있게 어떤 싱글 에셋만 넣어도 도도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다음 크라우드 풀링이 있는데요. 이제 소프트 캡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는 두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소프트 캡이라는 거를 둬요. 그래서 이만큼 양을 파는데 너네들의 어떤 디맨드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다. 하드캡은 뭐예요? 이제 다 꽉 찼어. 꽉 차가지고 그냥 다들 똑같이 가져가는 거죠. 똑같이 이 가격에 가져가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큰 이슈잉이 되었을 때, 어, 그, 도도에서는 일단 이 토큰을 샀을 때 트레이딩을 셀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세일즈 파티시펀트가 이제 토큰을 받고 나서 뭐 같은 프라이스겠죠. 네, 그 세일 이후에 남은 토큰을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으로 바로 넘어가게 한다던가 이제 그거를 이제 도도 밴딩 머신처럼 따로 놓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바로 하게 됨으로써 뭐 에스크 비드에 대해서 그 어떤 커브에 따라서 프라이싱 메커니즘이 결정이 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o Bid Side Depth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베이스 토큰을 살 수만 있죠, 지금. Sufficient Ask Side Depth. 그러니까 얘가 도도를 만약에 샀으면은 뭐 매도할 수 있는데 그 다 하고 나서 뭐 이제 남은 것들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얘가 어느 정도 팔았어요. 그다음에 트레이드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제 에스크 사이드는 여기서 팔 수 있는 거고 비드는 매수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네, 그 내가 이 비드는 어때요? 지금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했을 때 가격 레인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뎁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프라이스가 같은 트레이딩 볼륨이 있을 때 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도 프라이빗 풀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커스터마이징하고 프리 마켓 메이킹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도는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에 내가 만약에 더 프라이스 이스티메이션을 잘하고 그만큼의 리퀴디티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프라이빗 풀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서 난 더 많은 수압 그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싱글 토큰 리퀴디티를 뭐 프로바이딩 할 수도 있고 리무브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PMM은 3개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퀄리브리움이면 결국에 현재 가격, 코트 리저브와 어떤 베이스 리저브 그 프라이스까지 값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같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코트 토큰을 셀을 해요. 그럼 코트 토큰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베이스 토큰은 줄어들기 전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R이 1보다 커진다. 왜? 코트 토큰은 많아졌고 베이스 토큰은 줄어들었으니까 프라이스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베이스 토큰을 팔고 코트 토큰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프라이스가 떨어진다. 그래서 R이 1보다 작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토큰은 많아졌다. 베이스 토큰은 줄어들었다. 얘는 같다. 얘는 베이스 토큰은 줄어들고 코트 토큰은 늘어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트레이딩만 이 스테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야. R을 바꾸는 게 아니야. 어떤 것도 있어요? add, remove, liquidity가 있다. 왜 add, remove, liquidity가 문제가 될까요? 싱글 에셋에 대해서 add liquidity와 remove liquidity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디포짓을 할 때 리워드를 더 줄 수 있게끔 도도가 네,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워드는 이제 디포지던트한테 더 주는데 어떨 때예요? 디포짓 에셋이 부족할 때, 부족한데 그만큼 리저브를 채워주니까 프라이스는 이제 바뀌었는데 디포짓이 부족할 때 그 디포짓에 해당하는 만큼 나는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위드로 비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쇼티지가 있으니까 프라이스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0과 0.01% 사이에서 어, 가져가는데 만약에 엄청 내가 그 포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이 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풀이 내가 리무브 리퀴디티를 함으로써 엄청난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페널티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프라이스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Q0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베이스 토큰이 비제로가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베이스 토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같이 이 상황이 같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베이스 토큰 LP들은 프라이스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파는 게 나왔는데 B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이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드롭 같은 경우에는 LP들은 반대 상황이니까 네, 프로핏을 얻게 됩니다. 프라이스가 올라가는데 이제 포트 토큰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제 포트 토큰이 제대로 없으니까 포트 토큰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했을 때 프로핏을 얻는다라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스 드롭 이 있을 경우에 또 포트 토큰이 부족하다. 그러면 포트 토큰을 또 가져가고 싶은데 가뜩이나 없는 상황이니까 포트 토큰 LP들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리퀴디티 파라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디티 파라미터는 이제 K가 0이면은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K는 1이면은 그 유인서 V2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CPM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싱글 에셋이 가능하다. 이제 도도 같은 경우는 0과 1 사이에 특정한 값을 틈으로써 다음과 같이 평탄한 구간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더 많은 트레이더들이 willing to swap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이면 마켓 프라이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0과 1이면은 스탠더드 AMM에다가 마켓 프라이스에 대해서 스티프니스를 준다. 1이면 1에서 V2가 같다. 그래서 보통은 0.1의 리퀴디티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계산해보면 1에서 V2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도에서 프라이싱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느냐. 스팟 프라이스에 대해서만 봤는데 어떤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때 당시의 쿼트 토큰이 거의 미분할 만큼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아니라 실제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사이 구간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쿼트 토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1에서 B2로 어떤 P 마진, 스팟 프라이스에 대해서 DP만큼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식이 뭐예요? 네, 프로액티브 마켓 메이커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I B2 마이너스 B1 곱하기 1 마이너스 K 플러스 K B1 B2 분의 B0 제곱이 되는데요. B0는 원래 있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베이스 토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결국 델타 Q에서 이제 베이스 토큰 가격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프라이스 에버리지는 비포어와 애프터 트랜잭션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결국에는 리저브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프라이스가 많이 바뀐다. 바뀌는 거 프라이스 비드는 I만 바뀌는 거고 결국에 밸런스가 얼만큼 바뀌는지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하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는 쿼트 토큰이 얼마나 필요한지 봤는데 이제 반대로 베이스 토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베이스 토큰이다 보니까 P분의 1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겠죠. 쿼트 토큰이니까. 얘를 적분하면은 뭐 다음과 같다. I분의 1. 네. 어, Q가 Q0보다 작으면 어때요? 델타 B가 필요한데 Q2, Q1의 쿼트 토큰을 사는 만큼 그냥 결국 파는 건데 Q2, Q1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B가 주어져 있어요. 델타 B가 주어져 있을 때 1-KQ2 제곱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으로 이거를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델타 B와 이 식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Q2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A는 1-K, B는 뭐 다음과 같고 C는 다음과 같을 때 네, 그래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이제 지금 A가 1-K고 이제 C가 -KQ 제로 제곱이잖아요. 근데 K가 0과 1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K는 양수고 이제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이시를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B제곱 플러스 어떤 델타는 0 이상 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니까 결국에 항상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는 네, 음수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Q2가 밸런스다 보니까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값만 택하게 된 거고 트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델타 B가 0 이상이고 Q2가 Q1보다 클 때 그러면은 베이스 토큰을 사고 포트 토큰을 페이한다. 델타 B가 0보다 작으면 Q2가 Q1보다 작고 그래서 뭐 베이스 토큰을 팔고 이제 포트 토큰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습니다. Q1에서 Q2로 바뀐 거니까 여기 델타 B가 0과 같으면 이제 Q2는 Q1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 하면은 여기다 넣어 보세요. 일단 넣어 보시면은 바로 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현상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면은 델타 B가 0보다 큰 거니까 결국 베이스 토큰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고 델타 B가 0보다 작은 거는 베이스 토큰을 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타겟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델타 Q는 이제 원래 R에 대해서 이제 코트와 베이스가 분의 1 관계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근데 B2를 B1으로 해주고 B1을 B0로 하면은 네, 똑같이 2차 방식의 해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풀게 되면은 B0는 B1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B0가 0 이상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빼고 플러스만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델타 Q가 Q 마이너스 Q 제로예요. 근데 만약 Q가 커졌다. 결국 뭐예요? 내가 베이스 토큰을 샀다. 그러면 B 제로가 B1보다 항상 작겠죠. 왜? B 제로는 B1 플러스 B1에 1 플러스 뭐시기에 루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항상 0 이상이다 보니까 B0는 B1보다 작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Q0도 Q1 플러스 Q1에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 델타 B가 B 마이너스 B0예요. 그래서 델타 B가 0보다 크면은 Q0가 Q1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만 나타날 수가 있다. 도도에서는. 그래서 각 트레이드마다 이제 리그레션 타겟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커브가 이제 뭐 어떤 그 비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픽스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아비트라저들이 그 가격을 보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프리 아비트라지에 대해서는 일단 디포짓이랑 위스드롤로 하면은 수압이 그냥 비 없이 되는 거다 보니까 B를 적용을 하고 그만큼을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전달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도 컨트랙트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프록시로 하나씩 관리를 하게 됐어요. 유니스왑에서는 이제 코어 페리퍼리 밸런서도 이제 코어 페리퍼리로 했는데 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에 대한 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프록시들에 대해서 어떤 오너의 권한을 줘서 아니면 각각의 롤에 대한 권한을 줘서 내가 프록시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 어떤 펑션에 대한 거를 다르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에 대한 조금 더 스마트 컨트랙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도 프록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도도 V2 프록시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라우팅도 하고, 뭐 풀도 만들고, 팩토리 기능도 하고, 리기티를 관리를 한다. 네, 도도 CP 프록시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풀이라는 뜻이고요. 네, 도도 DSP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 풀에 대한 거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리퀴디티를 관리를 한다. 그리고 도도 마인 V3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그러니까 결국 일드 이자들을 가지고 그 수확을 한다. 그래서 다른 토큰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도도 토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거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도나 그런 풀의 리퀴디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토큰, 뭐 런치패드를 한 토큰에 대해서 같이 그만큼 기간 동안 리퀴디티 프로바이딩을 하면은 이자를 주겠죠. 그 뭐 해당 토큰이나 뭐 해당 토큰이 아닌 뭐 도도 토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퀴디티 마이닝 풀을 제공을 한다. 도도 라우트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팅 엔진에 따라서 트레이닝에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토큰을 저기로 옮긴다. 그래서 어프로브를 이제 라우트 프록시 안에다 넣어준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팩토리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풀을 이제 생성을 어떻게 하냐. DVM은 밴딩 머신, D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에 대한 거, 그다음에 DPP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도드는 뭐냐? V도드는 이제 원래 도도라는 토큰을 이제 도도도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이니까 토큰을 런칭을 했어요. 그게 도도라는 건데 V도도는 도도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뭐 약간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V도도라는 어떤 토큰을 줘요. 그래서 그 V도도는 멤버십으로서 거버넌스를 할 수도 있고 뭐 배당으로 도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도 어프로브로 이제 각각 토큰에 대한 뭐 권한이라던가 어라운스가 다 결정이 되고요. V 도도는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다 보니까 트랜스퍼가 일반적인 IERC 이식과 달라요. 델리게이션 같은 그런 보팅을 막기 위해서 트랜스퍼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실제 컨트랙트를 보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도도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록시에 대한 권한을 줘요. 뭐 팩토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라우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주고 스마트 트레이드도 가능하게 해준다. 각각의 팩토리는 각각에 맞는 풀들을 디플로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풀들에 맞게 도도도 각 그 덱스 어그리게이터 라우팅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옵티멀 서브 라우팅을 해주고 네, 더 많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하고 네, 그 어떤 프로핏을 V도도 홀더들한테 멤버십 개념으로 배당처럼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도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크라우드 풀링이라는 개념, 네, 크라우드 풀링, 도도 B가 어떻게 왔는지, 프라이빗 풀, 스테이블 풀, 스타터는 뭐 벤딩 머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도도 토큰, 네, 마찬가지예요. 스타터랑 벤딩 머신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저희 팩토리는 이제 각각의 풀을 어떻게 디플로이 하는지, 스마트 라우트는 어떤 도도가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로서 그 작동을 하는데 다른 덱스 AMM들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했는지,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도 AM에 대해서 프로스 앤 코스를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도가 덱스 어그리게이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니어 라우팅이랑 뭐 다른 다양한 뭐 웨이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라우팅 엔진에 대한 방법론들을 적은 아티클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서 도도가 어떤 점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M 이 이제 커브 베이스 풀과 메타 풀, 그다음에 크립토 풀의 AM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렉처에 관련해서는 뭐 PMM 풀이 어떤 디포짓 하는 에셋의 형태에 대한 OS 퀴즈, 그다음에 PMM 커브가 어떤 식으로 그 프라이스가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한 OS 퀴즈, 그다음에 위스로우 B, 그다음에 도도 프라이싱 포뮬라에서 이제 x제곱분의 1텀이 있는데 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PMM이 왜 세 가지 스테이트밖에 없는지에 대한 증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K가 이제 레인지가 있잖아요. 0과 1 사이일 수도 있고 0일 때 1일 때 각각에 대한 거를 설수를 해주시면서 왜 도도가 CPMM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인지에 대해서 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 풀은 이제 프라이스는 바뀌는데 리저브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리저브를 어떤 식으로 바뀌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서 V2와 실제 도도가 나왔을 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임프루먼트인지, 그래서 1번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스에서. 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커브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